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면서 30년 전에 삼성전자를 투자를 했으면 100배 수익이 났다. 이렇게 10년, 20년이 흘러도 계속 꾸준하게 좋은 실적을 낼 이런 회사를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투자가 될 텐데요. 근데 그런 투자는 너무너무 힘든 게 왜냐하면 생각에 관한 생각, 데니얼 카너먼에 못지않은 박성진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저희가 이 책을 그냥 읽었을 때랑 대표님께서 또 설명해 주시니까 느낌도 되게 다르고요. 맞아요. 더 좀 넓게 보기도 하고 또 저는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표님께서 약간 독서 멘토로 유명해지신 경제계 인사가 되셨는데 이런 책들을 되게 깊이 읽으면서 내 사고를 계속해서 단련해온 사람의 생각법은 얼마나 다를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책이 80년대 초에 나온 책인데 저는 아예 지금 2000년도에도 몰랐던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고 삶에 적용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개념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이런저런 그 정말 현명한 사람들의 이 두꺼운 책들을 격파해 가시면서 되게 사고를 굉장히 많이 단련을 하셨겠다. 네. 그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이렇게 뭔가 다를 것 같다. 아예 요리사가 왜 다른 요리를 내듯이 네. 굉장히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책이 저한테 굉장히 크게 뭐 좀 울림을 준 책이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또 제가 지나서 이렇게 좀 되돌아보면 뭐 어떻게 보면 제가 타고난 성향하고 이 책이 좀 맞아떨어졌던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태어나는 부분하고 이제 살면서 학습에서 바뀌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네. 그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하여튼 그 자기 어떤 이제 성격하고 많이 다른 것들은 사실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책이 저한테 굉장히 울림을 주는 책이긴 하지만 제가 타고난 성향하고 이 책이 좀 잘 맞아떨어졌던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가치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가치 투자자라는 거는 사실은 대중하고 반대로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중하고 반대로 행동한다는 얘기는 또 이 책의 메시지를 돌아보면 이제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런 편향에 빠져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될 테니까 대표성 편향에 빠지고 또 손실의 비편향에 빠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뭐 대표성 편향에 빠지고 손실의 비편향에 빠지고 하면 결국 이제 그 주가라는 것들이 그런 반응들이 모여서 이제 과도하게 오르거나 과도하게 빠지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가격하고 가치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려면 내가 이제 대중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역발상 투자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가치 투자자들의 많은 분들이 사실은 가치 투자자이면서 역발상 투자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저하고 개인적으로 좀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살아왔던 것들을 보면 저는 약간 좀 인사이더보다는 아웃사이더에 좀 가까운 그런 성향이었었거든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역발상 투자라는 거에 잘 맞았고, 또 내가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이런 편견들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거리를 둘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이제 저의 이제 좀 타고난 그런 성향 때문인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이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계속 돌아보고 이런 편향된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거를 제가 물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약간 좀 타고난 측면도 좀 많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네. 저는 막 저 혼자 촉이 좋다고 막 얘기하고 다녔던 게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촉이 좋다. 네. 아까 1부에 나온 얘기 중에 이제 그 IT 기업은 굉장히 성과가 어떤 때는 좋다가 어떤 때는 안 좋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우리가 왜 성과가 되게 좋으면 그 다음에도 그 정도는 할 것 같고 해야 할 것 같고 회사 내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엔 편견을 회귀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전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뭔가 되게 빵하고 매출을 쳤어도 그게 그렇게 계속되는 거는 좀 힘들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투자하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메시지가 한 서너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평균 회기가 이제 저는 굉장히 투자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평균 회기라는 게 왜 평균 회기가 발생할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평균 회기가 왜 발생하는가? 그냥 모든 것이 이렇게 극과 극은 드물 희소하니까 네. 그런 가능성이 좀 적으니까 네. 그런 거 아닐까? 네. 별로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어쨌든 그 표본수의 개념으로 보면 표본은 네.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뭔가 일정한 어떤 하나의 적절한 가격에 수렴하게 되니까 네. 그런 거 아닐까요? 평균 회기가 네. 다른 말로 하면 실력으로의 회기거든요. 그러니까 실력으로의 우리가 회기. 살면서 얻게 되는 결과가 네. 실력만으로 얻는 게 아니라 운이 이게 개입을 하는 분야라서 네.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이 얻기도 하고 또는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훨씬 못 얻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내 실력으로 회귀를 할 거다라는 게 이제 평균 회귀거든요. 예. 그래서 평균 회귀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운에 의해서 결과가 좌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평균 회귀가 작동을 하는 건데요. 이제 그 평균 회귀를 깨닫는다는 얘기는 이 세상이 실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운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인정한다는 얘기랑 이제 비슷한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어떤 성과를 냈을 때 뭐 매출을 올리고 굉장히 높은 수익을 달성하고 했을 때 그게 이제 그 기업의 실력으로 그런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굉장히 큰 수익을 냈는데 그게 삼성전자의 실력으로 물론 그 수익을 내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거기에는 이제 실력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운도 개입을 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나쁜 회사라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물론 실력 있고 좋은 회사긴 하지만 그 실력만으로는 그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운이라는 부분이 이제 사라지면서 너무 실력보다 높게 나온 결과는 이제 낮아지게 되고 실력보다 낮게 나온 건 다시 올라가게 되고 이제 이게 평균 회귀라서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투자를 하면서 아까 이제 뭐 30년 전에 삼성전자를 투자를 했으면 100배 수익이 났다. 이렇게 10년, 20년이 흘러도 계속 꾸준하게 좋은 실적을 낼 이제 이런 회사를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투자가 될 텐데요. 근데 그런 투자는 너무너무 힘든 게 왜냐하면 이 세상은 평균 회귀가 작동을 하는 거라서 평균 회귀가 작동한다는 얘기는 운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거라서 이제 그런 운을 제치고 계속 꾸준한 실력을 낸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회사를 찾아서 투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회사를 찾는 거는 너무 힘들고 이제 그거보다는 이 평균 회귀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투자가 쉽고 저한테는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평균 회귀가 하여튼 제 투자의 키워드 몇 개 중에 하나. 네네. 다른 것들 키워드들도 좀 듣고 싶긴 한데 그 전에 그 평균 회귀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요. 보통 이렇게 실적이 어느 기업이 어느 날 실적 발표를 하면 실적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좋게 나오면 그때 갑자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팔아대면서 되려 이렇게 주가는 빠지는 이런 현상도 좀 있잖아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은 그 판단하는 분들이 그 주주분들이 이제 이 운은 다 했다. 다시 이제 평균으로 다시 돌아갈 거다. 이런 판단을 하고 판다고 봐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뭐 평균 회귀를 염두에 두고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긴 한데요. 네네. 이 주식이라는 게 사실은 실적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앞서가는 게 주식 시장이라서요. 예. 제 경험으로는 6개월, 1년 이상 앞서가는 게 주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가 빠지는 거는 이미 그 실적이 나오기 한 6개월 전에 그 향후 6개월 실적을 미리 반영해서 주가가 다 올라 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막상 이제 그 실적이 나오면 이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잘 나오면 주가가 오를 수는 있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오긴 했지만 그 잘 나오는 폭이 생각보다 좀 덜하다거나 또는 이제 단기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깜짝 놀라서 들어온 사람한테
이제 그냥 내 몫을 챙기고 뭐 파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 경우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개가 좀 섞여 있는 경우라고 네, 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편견들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이게 이제 다 별개의 편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행동들을 보면 여러 편견들이 사실은 함께 맞아요. 서로 작용을 하는 거죠. 네. 섞여서. 네. 저는 조금 책과 동떨어진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박선진 대표님께서는 실력을 쌓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신다는 거를 제가 많이 느껴요. 말씀하시는 것과 모습에서. 근데 혹시 운에 대해서도 노력하시는 게 있나요?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이랑 좀 동떨어진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너무 궁금해요. 네. 저는 이제 좀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이제 평균회기라는 키워드도 있고 제가 이제 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개 키워드 중에 하나가 그 운칠기삼이라는 키워드인데요. 근데 이제 저는 운칠기삼, 그러니까 운이 그렇게 70%의 확률로 큰 비중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는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하는데 네. 그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운칠기삼이 아니라 이제 기삼운칠로 네. 운이 70%의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기삼이 먼저 돼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운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옛날 말 중에 백석구는 노력으로 되지만 천석군 만석군은 하늘이 내린다는 네. 얘기가 있잖아요. 이 책에서도 카너먼이 그 어느 정도의 성공은 운 플러스 실력인데 대성공은 약간의 더 많은 실력하고 더 많은 운이 개입을 하면 이제 훨씬 더 큰 그 성과를 얻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 실력을 높이는데 가장 그 집중을 하는 것 뿐이고 이제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의 성과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연스럽게 얻을 텐데 거기서 이제 더 많은 성과를 얻는 거는 결국은 운이 따라줘야지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네. 그래서 요 운을 내 걸로 만들려면 결국은 많은 시도를 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을 내 걸로 만드는 그 시도는 결국 끈기다. 내가 이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을 하는 게 왜냐하면 계속 같은 노력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운이 따라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운이 안 따라주기도 할 텐데 네. 계속 운이 안 따라줄 수는 없으니까 언젠가는 운이 나한테 올 테니까 그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끈기 있게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가 또 운을 가져다 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살아간다는 얘기는 결국 사람들하고 상호작용을 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나한테 운을 가져다 주는 측면이 또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사실은 좀 아까 제가 인사이더보다는 좀 아웃사이더에 가깝고 좀 내성적인 성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적극적으로 만나고 이런 거를 안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졌었냐 하면 예를 들면 내가 실력이 있으면 그냥 이제 언젠가는 뭐 세상이 내 실력을 알아보고 뭐 인정을 해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지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게 좀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마치 뭐 감나무 밑에 누워서 이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실력이 있어도 내가 가만히 있어서 그걸 알아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걸 이제 사람들하고 계속 뭐 접촉을 하고 만나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누군가 내 실력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생기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연한 연결로 해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 실력을 운으로 바꾸는 거는 결국 끈기하고 그런 여러 뭐 좋은 사람들하고의 만남이 결국은 실력을 운으로 바꿔주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 예, 예. 이 책을 이제 카너먼이 쓰긴 했지만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사실은 트보스키하고 공동 연구를 했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트보스키가 더 천재에 가까웠다고 하더라고요. 이 책을 읽어보다 보면. 그래서 과거에는 지금은 이제 카너먼 앤 트보스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트보스키 앤 카너먼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트보스키 앤 카너먼의 연구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트보스키가 먼저 사실은 노벨상 후보로
지명됐었는데 네. 그 트버스키가 노벨상 후보에 지명됐던 그 해에 이제 좀 안타깝게도 트버스키가 좀 그 병으로 사망을 하게 돼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이후부터 트버스키 앤 카너먼이 아니라 카너먼 앤 트버스키라고 부르게 되고 이제 카너먼이 결국은 노벨상을 받게 됐는데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운이 많이 작용을 한 거고 그리고 오래 산 사람이 결국은 이것도 끈기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결국은 노벨상을 얻고 이렇게 영예를 얻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 결국은 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하여튼 뭐 끈기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하여튼 장수할 필요가 있다. 장수해야 네. 또 운도 따라온다. 맞아요. 뭐. 워런 버핏님도 오래 네. 사셔가지고 재산이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사리먼 늘고 모두가 계시잖아요. 저희 와이프도 루트토닉 안 팔고 몇 년 동안 10년 가까이 존버하니까 돈 벌었다고 지금. 아, 예. 네. 모두 있습니다. 건강히 지금 존버합시다. 대표님의 그 키워드, 인생의 키워드, 투자의 키워드, 요거 말씀 듣는 것도 되게 너무 유익하고 맞아요. 되게 도움이 되고 많이 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키워드들은 어떤 것도 있으신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균 회귀와 이제 운칠. 기삼 기삼 운칠. 운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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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우리 인간의 그 비합리적이고 이제 네. 그런 편견에 사로잡힌 행동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 좀 인상 깊었던 내용이 그 3부 과신에 나온 얘기 중에요. 네. 그 자본주의의 동력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 깊거든요. 네. 이제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과신하는 존재잖아요. 내가 이런 편견에 사로잡힌 행동을 하고 내가 실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 자신은 뭐 굉장히 똑똑하고 네. 뭐 편견에 잡힌 행동을 별로 안 한다고 이렇게 스스로 행동을 하면서 사는 존재가 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 가치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편견하고 과신을 좀 안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게 우리 가치 투자자인데요. 근데 사실은 우리 이 사회가 이 자본주의 사회가 작동을 하려면 누군가는 과신에 빠져서 굉장히 그 낙관적인 편향을 가지고 무모한 도전을 해야지 네. 사실은 자본주의가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강제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인간의 본성이 과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과신에 빠져서 누군가는 무모한 이런 행동을 하게 될 텐데 예. 그런 무모한 행동 중에 어떤 행동은 결국은 세상을 바꾸는 행동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테슬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모하고 뭐 좀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이제 결국은 이 전기차 시대를 앞당기고 세상을 바꿨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하여튼 이제 저 자신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이렇게 손실 를 최소화하고 이렇게 합리적인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가치 투자자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가치 투자자가 된다면 세상이 좀 굉장히 재미없을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누군가는 좀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섞여서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가 세상을 바꿔나가고 또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게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 아닌가 이런 게 좀. 저희 셋 중에 이제 로사님이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찔리다가 그래도 나도 살아도 되는구나. 저도 되게 나름 보수적이고 투자할 때는 막 되게 따지는 거 엄청 따지고 그렇게 하는 투자 스타일이라 네. 네. 좀 되게 낙관적이세요. 네. 뭔가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뭔가 자신감이 있으셔서. 그리고 다양한 시도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배틀을 많이 휘둘러야지. 그렇죠. 그것도 맞는 거잖아요. 배틀을 네. 안 휘두르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네. 성공 확률이 높다고 좀 봐요. 네. 저는 이 책에서 그 베르누이의 오류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기준점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맞아 인간이 그랬지 내가 그랬었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베르누이의 오류 이 말도 사실 어려워. 이름도 어려워가지고 이름도 어려운데 오류라고 하니까 더 어려운데 근데 이분도 되게 천재셨더라고요.